네, 글로벌 증시가 지금이 분수령입니다. 분수령일 때는 크게 봐야겠죠. 이분을 모셨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미국 증시와 주목할 포인트부터 먼저 말씀 좀 주시죠. 네, 미국 증시 자체는 많이 변동성이 최고의 변동성을 지난주에 보였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나스닥 100 기준으로 보면 11%가 올랐는데 팬데믹이 있던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주간 평균으로는 많이 올랐죠.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 큰 게 날씨가 불규칙하듯이 주가를 강세로 몰고 갈 수 있는 불확실성 제거 요인, 해소 요인과 반대로 좀 묵직한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니 해도 저는 조금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통화 정책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꼭 통화 긴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전쟁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조금 연계해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경기를 조금 끌어내릴 거다. 그런데 어느 정도 끌어내릴지 시장은 조금 불확실하게 반응하고 있다. 확실하게 끌어내릴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조금 끌어내릴 거는 같다라는 지금 인식이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는 기술적 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기술적 반등이 추세적 반등, 베어마켓 랠리가 아닌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조금 더 경기 쪽에서 좋은 신호가 나와줘야만 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주간 기준으로 5에서 8% 정도 급등을 했고 또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5월 FOMC 전까지는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는데 우선은 박사님께서는 조금 신중하게 아직은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올해 증시가 국내 증시 모두 글로벌 증시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인플레이션의 감옥에 갇혀 있는 또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이제 조금 더 불확실성을 더해주는 전쟁의 좀 포로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포로가 되어 있는 글로벌 증시가 조금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아직은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건이 조금 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첫 번째로는 물가 산을 좀 넘어야 되겠습니다. 증시가. 네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증시가 인플레이션에 볼모로 잡혀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굵직한 IB들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아니다.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 지정학적 리스크 몇 주 내에 끝날 수 있다라는 강한 뷰를 보인 반면 골드만삭스는 또 리세션 뷰를 주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둘 다 일리가 있죠.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좀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또 과잉 수요라든지 또 과잉 금융 완화에 따른 조금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과 전쟁이 지금 몰고 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몰고 가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둘이 합쳐져서 그렇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러시아에 사실은 푸틴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서방과 러시아가 어떻게 이걸 1, 2주 내에 적어도 3월 말 4월 초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더 이상 문제가 안 일으키도록 일단 종결시키느냐. 물론 이제 평화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지금 전 세계가 잘못하면 경기가 그대로 하반기에 리세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변수가 이 불확실성 자체, 이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자체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모하다.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어느 정도 길어지면 리세션으로 갈까라는 어떤 임계점을 설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임계점을 저는 유가로 보는데 네. 유가가 작년에 평균 유가가 한 70불 정도 되니까 70불 조금 안 됐습니다. 올해 30% 정도 올라가면 평균 유가 개념으로 기준으로 그러면 한 90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90달러 정도의 올해 평균 유가가 형성되면 리세션으로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연초에 참고적으로 WTI 기준으로 배럴당 75불, 뭐 70불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30%의 원유 유가 상승은 뭐 경기 회복이라든지 뭐 하반기에 리오프닝 경제라든지 휘발유 수요의 항공유 수요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고요.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아마 세계 경기가 그 정도는 인플레이션을 조금 이기고 네.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90불이 아주 훌쩍 넘어버리면 평균 유가가 한 120불 정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뭐 한 150불이나 160불까지도 만약에 더 오버슈팅 한다면 네. 그러면 이거는 뭐 한 6개월 후에 경기 침체. 결국 연준이 통화 정책도 접고 네. 근데 접는 게 환영할 게 아니라 리세션으로 가기 때문에 수요가 꺾여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는 급냉으로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갈림길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지금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로 국제 유가가 한 90달러 선을 지켜준다면 그래도 양호하게 바라봐도 되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경기 침체 예상을 하면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플래트닝 현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했던 점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랑 3개월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좀 소폭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금리차가. 네. 이런 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채권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대한 뷰가 녹아 있기 때문에 네. 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잘 맞아왔습니다. 또 미국 경기 선행 지수에도 들어가 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조금 일시적으로 역전되더라도 바로 침체에 들어가는 일은 조금 드물었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경우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기가 한 6개월 후, 그러니까 한 연말 정도에는 리세션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어쨌든 뭐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인데요. 그렇죠. 지금 한 17bp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뭐 만약에 5월에 50bp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은 시장이 경기가 이거를 이길 수 없구나라는 쪽에 베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역전이 되는 거죠. 역전이 되면서 또 그러한 그 금융 컨디션의 악화가 추가적인 소비라든지 또 주식시장, 자산시장의 전체적인 쿨다운, 침체를 만들면서 또 경기 침체를 또 돕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보고요. 지금 아슬아슬한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FOMC를 복귀해 보면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는 상당히 외파적이었는데 파월 의장은 시장과의 소통으로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까 박사님께서 유가가 90불 정도를 지켜준다면 어느 정도 경기 리세션은 없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그럼 연준의 선택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학발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끝나기를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유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없을까요? 뭐 일단 공급을 늘리는 부분인데 뭐 일단 전략 비축률을 계속 방출할 거고요. 지금 사상 최저죠. 그리고 어쨌든 사우디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고요. 또 이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지금 뭐 생산 매장량이 뭐 1위니까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조금 공을 들이고 있고 오펙 전체적인 오펙 플러스 국가 뭐 러시아는 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증산을 지금 뭐 물밑에서 독려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증산을 뭐 결단해도 바로 그냥 내일부터 이렇게 증산이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조금 시간이 이제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원유발
뭐 에너지의 공급 차질, 또 원유뿐만 아니라 지금 곡물이라든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반기에는 유가가 조기에 3월 말 뭐 4월 초까지 둔화 꺾이더라도 그렇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바로 내려오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사님 국내 증시에 대한 진단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군에 나오신 영상을 봤는데 그때 밴드 폭을 한 6,000포인트에서 더 넓게끔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2044년을 전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짧게 단기적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는 뭐 상반기에는 뭐 코스피가 조금 낮은 밴드에서 변동성을 보일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하지만 경기가 일단 내년까지 확장된다라는 저는 베이스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저하고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다라는 게 호재고요. 올릴 수 있을 만큼 경기가 네, 괜찮다. 뒷받침된다. 올려도 시장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경기 모습이 계속 보여주면 기업 어닝 사이클도 작년보다는 뭐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재작년 대비 낮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경기 확장 사이클에서 어닝 사이클이 살아있다라는 전제에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박스권의 상단을 높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이냐라고 볼 때는 그거는 조금 올해는 아니지 않느냐. 추세적인 상승이 되려면 조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혀야 되는데 지금 연준이 뭐 찬밥 더운밥 가려서 좀 경기를 생각하고 금융시장을 고려해서 조금 통화정 긴축의 속도를 늦출 만한 지금 환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한 4, 50년간 인류 역사상 가장 위기에 가까운 위기인 그러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금 직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조금 뭐 중대한 이러한 리스크 앞에서 시장이 바로 그것을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중대한 변화는 또 외환 시장에서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글쎄요, 우려가 일단락된 건가요? 뭐 러시아 뭐 국채 만기가 또 이자 만기가 계속 오래 지속되고 또 가즈프롬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국영 기업들의 또 외채 만기도 계속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3월 말 또 도래하고요. 또 4월 달에도 줄줄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가 결국에는 디폴트 때문에 미국이랑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합의점이 조금 마련되는데 오히려 러시아의 디폴트가 조금 뭐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 섞인 예상도 해보는데요. 아무튼 러시아 경제는 실질적으로는 뭐 저는 디폴트 상태라고 봅니다. 명목적으로 디폴트만 안 돼 있지. 네. 경제의 상황 그리고 달러의 지급 능력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러시아 경제는 정상적인 상태도 아니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정도 그렇게 떨어진다면 러시아가 이 부분을 조금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기술적 디폴트로 인해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면 이걸 외환시장에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 선 윗선에 있습니다. 아래로 조만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유가가 조금 내려오면 유가를 쫓아서 같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달러도 또 조금 더 약세로 반전되고, 지금 유로화의 경제권에 대한 불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 전쟁의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면 뭐 유로화도 조금 살짝 강세로 반전되면서 좀 우리나라 통화도 조금 1,230원대를 일단은 뭐 목전에 둔 상태에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환율이 조금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주에 4일 동안 35원이 내려가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